절대반지 선관위의 위법, 비리 조사는 대통령 계엄령밖에 없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과거 경력직을 채용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선관위에 만연하는 아빠 찬스 의혹 조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은 선관위를 운영하는 가족이 어떤 가문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2월 27일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가 지난 10년 2013에서 2023년간 실시한 291회 경력 채용 전수 조사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고위직 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고 눈을 감아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위법한 직무감찰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는 2월 28일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립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선관위의 부정, 비리를 밝히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데 그 증거가 되는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 채택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모두 묵살해버렸습니다. 왜 묵살합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사실상 한 가족, 한 가문과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도 법관 출신이자 선관위원장 출신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0년째 대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 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129건의 부정선거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 부정선거나 비리에 대해서 법원은 기각하고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을 묵살했습니다. 결국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권을 창출하는 선관위 역할에 방탄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라고 의심받는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여 선관위, 헌재 등 사법부를 지키기 위한 어벤져스 용병으로 나섰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부터 국회의원, 교육감, 도지사, 군수, 시장, 구청장, 군의원, 구의원, 시의원, 농협장, 수협장, 대학장, 기타 단체 장 등의 일체 모든 선거를 지배하는 모든 선출 권력을 탄생시키는 절대 반지를 낀 반지의 제왕 권력기관입니다. 민주주의 꽃이 선거라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거 투표 결과와 성향을 개인 단위까지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선관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대반지를 차지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결국 이러한 절대반지인 선관위를 지키기 위해서 헌재, 법원 등의 사법부가 방어막을 구축하고 사법부를 향한 대통령과 행정부의 모든 이해, 제기, 공격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소, 고발, 탄핵을 남발하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전방위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검찰, 감사원, 국방부, 법무부, 방통위, 수사검사 등 29건의 탄핵을 통해서 행정부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스타 강사 전한길 씨가 선관위를 비난했는데 용병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법무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째려보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민주당은 카톡 검열을 거론하고 부정선거를 거론한 언론에 대한 광고주 압박, 다수의 영향력 있는 보수 유튜버들을 고소하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삼권 분립이 사법부의 편향과 이를 방어하는 입법부의 전횡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법부와 입법부를 하나로 연결을 하고 있는 고리가 우리법연구회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히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라는 말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부를 무력화, 겁박하는 작전이 통하면서 검찰,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은 물론 모든 행정부 부처에서 민주당의 입김에 의해 움직이는 용병 세력들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결의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권고사항이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로 헌법재판소에 접수조차 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대본으로 움직인다는 헌재의 실세 TF 멤버부터 법원, 검찰, 경찰 등 다양한 사법기관에 중국 출신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하나의 대가족이 되는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는 대통령이 무법, 탈법, 편법에 처참하게 끌려나와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힘없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체코 주재 북한 무역 대표를 지내다 망명한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는 말합니다. 지금 한국은 종북 친중 역적들이 완전히 깔고 앉았다. 이재명이가 북한의 김정은이고 민주당이 노동당이다. 그들 말이 곧 법이다. 지금의 투쟁은 단순한 좌파와의 정쟁이 아니라 북한과 중공과의 제2의 6.25 전쟁 중이다. 그런데 중공과 북한의 독재자가 한국 국민의 평화 시위에 깊이 감동하여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 나라를 포기할 것 같은가? 이번에 물러서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잘 아는 이재명 패당들이 그냥 평화 시위에 겁먹고 물러날 것 같은가? 아니다. 헌재가 어떤 악질 반동들로 꾸려졌는가를 보라. 그들 뒤에는 이재명과 중국과 북한 두 나라가 버티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 비밀리에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번에 조기 대선을 못 치르면 자기들의 운명도 여기서 끝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재명의 민주당과 짜고 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폭력은 피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철없는 자들도 적지 않다. 필요하다면 전 국민이 국회를 힘으로 점령하고 불질러버릴 그런 각오로 투쟁대오를 꾸리지 않으면 아무 전진도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묻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건져낼 다른 방법은 없이 오직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에 만족하며 평화적 시위로 시간만 보내겠는가? 미국 독립의 아버지인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When injustice becomes law, resistance becomes duty. 한국의 사상가인 함석헌은 CR 사상에서 생명을 억압하는 악에 대하여 체념, 묵종, 도피, 야합, 자기합리화를 거부하고 저항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6년 전 이 땅에서는 일제의 무력 강점에 항의하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3.1 만세운동 안에 전에 무호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이로써 하늘에 거스르는 악마와 나라를 도적질하는 적을 한 손으로 무찌르라. 벌기하라 독립군, 제하라 독립군 6탄 열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친 우리 선조들의 무호독립선언입니다. 나라를 다시 찾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무호독립선언문이 청년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아십니까?